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교육으로 인구 감소 잡기에 나섰습니다. 학부모가 교육 때문에 군산을 떠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명수와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 군산을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인구 대응 담당관을 신설해 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사라진 미륵사 중문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미륵사 동서원과 중원 중문을 증강현실로 복원했습니다. 스마트 태블릿과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면 미륵사의 옛 모습이 펼쳐집니다. 익산 웅포초등학교에서 골프 교육을 위한 1박 2일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도내에서 초등학생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해 골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6개 시군의 대설주의보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도는 진안과 임실, 순창, 무주, 장수, 남원 등 도내 6개 시군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성량은 내일 오전까지 전북 내륙에 2에서 7cm, 많은 곳은 최대 10cm 이상을 기록하겠고 서해안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고 서해안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군산시가 교육으로 인구 감소 잡기에 나섰습니다. 학부모가 교육 때문에 군산을 떠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군산시에 인구 대응 담당관을 설치하고 공부의 명수와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한 지 반년 만에 이용자가 1,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접속해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군산시는 공부의 명수와 함께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물론 성적 향상이나 경험을 넓히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를 통해 군산을 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우리 군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고 또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성적 향상 학생의 장학금을 확대했습니다. 성적이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기 신청 장학금은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9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10만 원의 탐구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진로를 스스로 찾고 경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학원과 연계한 마중물 스터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매달 15만 원을 내면 학원이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62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은 거의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낮은 출생률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고요. 세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는 이런 출생률, 일자리와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다 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인구 감소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민주당이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2,084억 원을 잼버리 사태 이전 정무안대로 증액해 단독 의결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1,400만 원과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4,900만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 8,200만 원 등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연구 용역을 강행하면서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사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합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토부의 행정 절차가 늦어져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대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폐수 처리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수 처리장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는 용역이 끝나면 오는 2029년까지 1,300억 원을 들여 폐수 처리장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수 처리장 신설은 정부가 새만금 2차 전지 기업의 폐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대책에 논란이 이어지면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조력발전 사업 위치와 규모 등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추가적인 보완 분석을 거쳐 경제성이 입증되면 정부와 조력발전 사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조력발전의 전제 조건인 해수 유통량 확대에 따른 배수 관문 증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15일 비응도 군부대 부지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승인했습니다. 매각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산시는 다음 달 개발업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부의 구조 고도화 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부대 부지 개발은 3단공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대행 사업자가 3,39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관광호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군산시가 내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축소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천억 원으로 올해 3,850억 원의 78% 수준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 국비 54억 원과 시비 366억 원 등 420억 원에서 내년에는 전액 시비인 32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의 지원 중단과 교부세가 줄어 재원 부족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까지인 조사 기간을 3주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전북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 달 8일까지 도청에 상주하며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은 잼버리 부지 선정 과정과 예산 집행 내용 등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훼손됐던 미륵사 중문을 이제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미륵사 동서원과 중원 중문을 증강현실로 복원했습니다. 스마트 태블릿과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면 미륵사의 옛 모습이 펼쳐집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백제 무왕 때의 익산 미륵사지. 앞으로는 미륵사 중문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고증 연구를 기반으로 미륵사 중문을 VR, 즉 증강현실로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중문은 동서원 중문과 중원 중문입니다. 동서원 중문은 단층 건물 형태로, 중원 중문은 2층 규모로 평공포와 하안 구조 등 두 가지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륵사지에 발굴됐었던 발굴 유구를 중심으로 평면이라든지 기단 형상을 정리를 했고요.
복원된 중문은 스마트 태블릿과 스마트 글래스 등 모두 2가지 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륵사 건축 과정과 만화 영상 관람, 증강현실 건축물의 사계절 배경 적용해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미륵사를 바라보니 눈앞에 미륵사 중문이 세워집니다. 글래스의 리모컨을 작동시키면 중문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익산 미륵사 중문 콘텐츠 시연회가 열립니다. 시와 문화재청은 시연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부터 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시연회를 바탕으로 해서 더 콘텐츠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익산시와 협의해서 2024년 상반기 정도부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의 발달로 복원된 미륵사 중문. 시와 국립문화연구원은 앞으로 미륵사의 금당, 목탑 등도 복원해 가기로 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가운데 도내 65개 시험장에서 7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에서 4교시 탐구 영역을 풀던 중 2번째 선택 시험 시간에 첫 번째 선택 과목 답안지를 수정한 수험생 1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전주에서는 디지털 시계를 소지한 2명과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1명, 휴대전화 1명, 무선 이어폰 1명, 고창에서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이 적발됐습니다. 도내 결시율은 1교시 10.47%, 2교시 10.32%, 3교시 11.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치른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감독관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남원시 한 고사장에서 수능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소리가 나자 급히 시험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감독관은 점심시간에 차량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그대로 옷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수험생은 이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능 고사장에서는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반입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도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졸업 전까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자율적인 교육과 학사 과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개발과 진로체험,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 탐방 등 9개 영역의 91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실기나 면접, 논술고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학원 수강이나 미승인 체험학습 활동은 출석 처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쯔쯔가모시증 환자가 1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2주부터 45주까지 도내에 신고된 쯔쯔가모시증 환자는 모두 2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8주부터 41주까지 17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는 농번기 추수와 야외 활동이 늘면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료 폐기물 등을 군산을 비롯해 전국의 야산과 창고 등에 무단 투기한 일당 16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어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상 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16명은 지난 2020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체 폐기물 12,00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군산의 창고와 전남 영암군의 야산 등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습니다. 익산시가 진동 털이기를 활용해 도로의 은행 열매 조기 채취를 끝냈습니다. 익산시는 현장 확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부 구간에 남은 은행 열매에 대해 수거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 열매 조기 채취는 가을철 도로 악취와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동 털이기를 활용하면 기존 수작업 수거보다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익산 어양동의 어곤마을과 부평마을을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돼 전면 개통됐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16억 5천만 원을 들여 어양동 어곤마을에서 부평마을까지 연장 400m의 도로를 8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4m 폭의 협소한 도로가 확장돼 교통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화로와 부송 4지구로의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에서 럼피스킨이 연일 발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리면에서 첫 럼피스킨 발병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11곳의 농장에서 확진됐습니다. 도내 확진 농가 12곳 중 부안 한 곳을 제외하고 91%가 고창에서 확진된 것으로 전국에서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사육되는 소 5만 2,600여 마리 중 901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담긴 학생 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6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찬반 여부와 의견서를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완주경찰서는 완주군 소양면의 한 농가 창고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홍시가 훼손되고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죽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전날 창고를 비운 사이 누군가 창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감을 훼손하고 주변을 지키던 개를 죽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는 둔기에 맞은 듯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웅포초등학교에서 골프 교육을 위한 1박 2일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가족 캠프에는 서울과 경기, 도내에서 초등학생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골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가족의 손을 잡고 산들강 웅포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골프 교육을 진행하는 1박 2일 농촌 유학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농촌 유학 가족 캠프는 골프 방과 후 프로그램과 골프 교육 시설 등을 갖춘 웅포초등학교 탐방과 골프 1대1 레슨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평소에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산시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들은 골프 교육 시설과 급식실, 노래방 시설 등 교내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웅포초가 입지한 이 웅포면에 자연 친화적인 산들강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 학생들은 생태 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골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특히 KLPGA 투어 13년 차인 황률린 선수의 골프 스윙 자세 교정 등 레슨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황률린 선수에게 1대1로 채 잡는 법과 스윙법을 교육받고 직접 쳐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익산에 와서 골프도 쳐보고 TV에 나온 선수도 봐서 기분이 좋았어요. 익산시는 골프 특성화 학교인 웅포초를 농촌 유학 협력 학교로 지정해 농촌 유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가구에 월 50만 원의 유학 경비를 지원합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가 익산에 농촌 유학을 와서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골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한 농촌 유학 가족 캠프가 익산을 찾는 좋은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군산시청 시장 부속실장에 성기명 대중교통기회장이 전보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이화섭 부속실장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한 데 따라 오는 20일자로 이같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는 또 이번 인사에서 김규대 전통시장 활성화 기회장은 대중교통기회장으로 원성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흥남동으로 전보했습니다.
강현진 흥남동계장과 김철규 월명동계장은 각각 전통시장 활성화계장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군산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발급률이 전주와 익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8만 325명, 활동 실인원은 11,750명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자원봉사자증 발급률은 0.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주 12.32%, 익산 4.01%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1회 그랜드음악회가 19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랜드음악회는 개그맨 김현철이 진행을 맡고 임두식 펠리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연주로 진행됩니다. 국악인 오정회와 장국의 신 박서진 등이 다채로운 협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17일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모두 함께 어울림 한마당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운동회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 9개 기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들은 난타 공연 등을 시작으로 단합 공놀이 등을 즐겼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행안부의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까지 익산시청 제2청사 건물에 통합 일자리 센터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분산된 일자리 통합, 종합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 원스톱 구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순회 설명회를 갖습니다. 21일에는 군산, 다음 달 5일에는 익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립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2일 시작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15일 순창궁 산림박물관에서 열린 2023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전북 14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 대회는 각 시군의 산불 지상 진화 능력을 겨루는 자리로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11명이 한 팀을 이뤄 참여했습니다. 군산시 해신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올해로 4년째로 김장김치를 담그기 어려운 100가구를 선정해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